최근 3년 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공무원 범죄와 비위가 4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고 성범죄와 폭력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이달 들어 겨울 철새 24만 마리가 서산 간호로와 부남호 등 충남을 찾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수와 국밥, 국화를 주제로 한 예산장터 삼국축제에서 국수 많이 먹기 이색대회가 열렸습니다.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선을 통과한 10명이 참가해 개성 있는 먹방을 펼쳤습니다. 충남도가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만사형통 충남을 운영합니다. 공감 30건 이상 받은 제안은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공무원 범죄와 비위가 4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이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범호 기자, 우선 어떤 범죄나 비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충남도의 행정사무검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공무원 범죄 비위 행위는 465건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모두 114건이었는데요. 단순 음주가 109건이었으며 5건은 측정에 불응한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에 이어 많이 발생한 유형은 교통사고였습니다. 84건으로 사고 이후 미처리와 무면허 운전이 각각 4건씩 포함됐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유형은 폭력행위로 39건이었습니다. 성범죄도 16건 발생했습니다. 성추행과 강제추행이 9건이었으며 성매매도 1건 집계됐습니다. 네, 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관련 범죄나 비위가 가장 많았던 건데 그렇다면 시군별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네, 가장 많은 지역은 69건으로 서천군이었습니다. 이어서 공주 68건, 충남도 58건, 아산 39건 순으로 많았는데요. 충남 서북부시군은 대부분 2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홍성군 27건, 당진시 22건이었고 서산시와 청양군은 각각 21건, 예산군 20건이었습니다. 태안은 5건으로 도내 전체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홍성과 당진에서는 성범죄가 각각 2건씩, 평양에서는 폭력행위가 5건 발생했습니다. 이 자료는 검찰과 경찰의 통보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공소권 없음도 포함됐습니다. 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가을 축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예산에선 국수와 국밥, 국화를 즐길 수 있는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축제에서는 예산 국수 먹방 고수를 가리는 이색대회가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10명이 치열한 대결을 펼쳤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많이 먹기라면 자신 있는 대식가들이 예산장터 삼국축제장에 모였습니다. 한 젓가락에 호로록 국수를 흡입하고 국물까지 그릇째 들이켭니다. 예산국수 많이 먹기 대회 우승자는 예산에 사는 이병주 씨. 잔치국수부터 비빔국수, 소머리국수까지 6그릇을 먹는 기록을 세우며 1등 상금 200만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좀 비빔국수를 이렇게 몇 번 먹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가족과 장모님하고 장인어른도 같이 오셔서 그거 힘입어서 제가 우승한 것 같습니다. 국수와 국밥, 국화를 주제로 한 예산장터 삼국축제. 올해 처음으로 예산국수 많이 먹기 대회가 열렸는데 온라인 영상을 통해 전국에서 35명이 예선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뽐내며 저마다 개성 있는 먹방을 펼쳤습니다. 맛있는 국수를 먹자라고 생각해서 좀 왔는데 다들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꽤 잘 먹는 편인데 저보다 더 잘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진짜 음미만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16일부터 열리고 있는 축제장은 예산의 먹거리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수와 국밥을 먹을 수 있는 맛집을 방문하거나 장터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축제와 예산국수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예산국수 누들 배틀 트랩을 통해서 축제를 비롯하여 예산국수 소머리국밥,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농특 특산물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이달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축제 현장을 방문할 경우 발열 확인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대구 경북의 명산 팔공산도 이미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단풍 축제 등은 열리지 않지만 가을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팔공산의 화사한 가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팔공산에도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면 발 아래 빨갛고 노란 가을 물결이 넘실댑니다. 팔공산 능선에 걸린 파란 하늘과 붉은 단풍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동봉서부터 좀 많이 가면은 갓바위까지 가는 길이 아주 좋습니다. 팔공산이 정말 영남 일대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꼭 산에 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차를 타고 팔공산 주변 단풍길을 누비는 것도 가을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구의 대표 가을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 팔공로와 팔공산 순환도로에는 낙엽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걷기엔 팔공산 둘레길이나 인근 공원도 좋습니다. 샛노란 은행나무 터널을 따라 걸으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늘도 푸르고 또 단풍도 아름답고 그래 마음이 모든 잡생각이 없어지고 굉장히 평화롭게 되고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팔공산 단풍은 지난해보다 엿새 빨리 시작돼 이달 말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지킬 건 지키는 노력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24만 마리가 넘는 겨울 철새가 충남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달 겨울 철새 서식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서산 간월호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만 마리가 몰려왔습니다. 이어 부남호에도 4만 5천여 마리의 철새가 찾아왔는데요. 환경당국은 철새 도래지에 축산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는 지방자치단체 소독 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가금 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겨울 철새 분변 검사를 지난해보다 10% 확대할 방침입니다. 충남의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36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904명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로 109명이었는데요. 충남은 360명으로 전국에서 11번째로 많았습니다. 충남의 경우 전체 공무원 대비 일반직 비율이 37%, 특정직 비율이 63%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특정직은 교육 공무원 등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지정됩니다. 충남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만사형통 충남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만사형통 충남은 충남도 홈페이지 안에서 운영되다가 이번에 독립된 홈페이지로 새롭게 선보이는 건데요. 충남도민 누구나 환경, 건설, 교통 등 다양한 분야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한 의견은 30일 동안 게시물로 공개됩니다. 충남도는 제안된 의견이 주민 공간을 30건 이상 받으면 제안 내용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뒤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견 제안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행 단계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브리핑으로 전해드리는 예산 뉴스 무한정보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내포신도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끌 수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핵심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충남도는 일찌감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TF를 가동하며 환경기술, 연구개발, 문화체육 등 3개 기능군을 중점 대상으로 삼아 유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예산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련 TF 3개 반을 구성해 부지 확보 등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10여 년 동안 이어진 고질적인 예산 홍성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도 행정이 전략적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내포신도시의 현황도 짚어보죠. 삽교, 홍부급 일원 995만여 제곱미터에 조성 중인 내포신도시.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고요. 9월 말 기준 공정률은 97%입니다. 또 단독주택,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 학원 등 민간 교육시설이 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도서관이 개관했고 도림미술관, 예술의 전당, 충남스포츠센터 등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예산, 홍성 지역의 개발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해 보입니다. 내포신도시의 인구는 2만 8천여 명으로 홍부급 신경리가 삽교읍, 목리, 신리보다 9배나 많습니다. 시작부터 도단위 기관, 단체는 물론 공동주택과 생활시설 등이 홍성구역에 쏠려 발생한 현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치 목표 도단위 기관단체 107개 가운데 내포로 이전한 곳을 비교해보면 홍성이 예산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공동주택도 홍성은 현재 8개 단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예산은 2개 단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선봉 예산군수는 혁신도시 지정으로 정주 인구와 입주 기업 증가, 지역 인재 채용 등 다양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충남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1일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것으로 관련 법안 발의에 따른 도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공무원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인력과 예산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가 21일 충남 노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청남도 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해보다 행사 규모를 축소해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명선 충남도 의장,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등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0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양승조 지사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힘쓰겠다며 어르신 일자리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거노인 공동생활 구축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지원 등 여가와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양군의회 임시회가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진행되고 청양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청양군수와 실과장에 대한 130여 건의 군정질문은 26일까지 이어지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감소와 비복면 강정리, 환경 폐기물 문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축산업을 지방세로 전환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홍성군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은미 홍성군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홍성군이 전국 최대 축산단지지만 각종 비용 지원과 악취 민원 등으로 문제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고 도축세를 부활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군이 소상공인들이 새희망 자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은 확인 서류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오는 26일부터 사업장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